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부를 향한 여정,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똑똑해. 그때 그 시절의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지. 네, 맞아요. 우리 MZ세대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 세대가 저질렀던 똑같은 재정적 실수를 단지 더 세련된 앱과 화려한 용어로 포장해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금융의 역사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름 돋는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수를 발명하지 않아요. 그저 기존 실수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터뜨릴 이 버블이 터지기 전에 그 패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그 재정적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로 가보죠. 튤립 광풍. 이건 그냥 꽃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나오기 한참 전에 등장한 최초의 수집형 자산이었어요. 1637년 희귀한 튤립 구근 하나가 숙련된 장인의 10년치 연봉에 팔렸습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고 튤립 뿌리 하나를 산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잎에 대한 선물 계약까지 거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귀족, 상인, 농부할 것 없이 모두가 파산했죠. 자기 집 뒷마당에서도 키울 수 있었던 그 식물 때문에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거대한 버블, 튤립 버블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돌려볼까요? 1720년 영국, 남의 회사라는 탐욕을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영국 정부가 직접 보증선 회사였어요. 남아메리카와의 무역으로 무한한 부를 약속했죠. 웃긴 건 이 회사는 실제로 무역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투자했습니다. 정치인, 귀족, 심지어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경까지도요. 행성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이 사태로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구나. 이 광기는 영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해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또 다른 망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존 로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도박사가 프랑스 정부를 설득해서 종이 화폐를 발행하고 루이지애나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회사의 주식을 팔게 합니다. 이건 식민지 선전에 기반한 국가적 판타지였어요. 허공에서 찍어낸 돈으로 무한한 부를 약속한 거죠. 신뢰가 무너지자 그 회사와 통화는 동시에 폭발했고 프랑스의 초기 종이 화폐 실험은 수십 년간의 불신만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한 해에 두 국가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투기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순간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20세기로 훌쩍 넘어와 봅시다. 1920년대 라디오는 그 시대의 인터넷이었습니다. 주식은 2배, 3배, 4배로 뛰었죠.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사람들은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가 오르니 그 주식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죠. 이건 번영으로 이장한 자기 강화적 광기였습니다. 1929년 시장이 붕괴했을 때 단 3년 만에 미국 산업 생산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레버리지, 즉 B2가 행복감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모두가 오늘의 환상을 사기 위해 내일의 부를 빌렸었던 겁니다. 여러분, 버블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버블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버블은 무언가 진짜인 것에서 시작해요. 획기적인 발견, 새로운 기술, 미지의 영역, 그리고 모든 버블은 똑같은 방식으로 죽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버블의 해부학입니다. 첫째, 무언가 흥미로운 것. 둘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셋째,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이 낀 것. 이건 심리학과 경제학, 그리고 대부분은 한 편의 연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 버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터지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버블은 혁신에서 시작합니다. 탐욕을 비전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꽃이죠. 튤립은 생물학적 돌연변이었고 남의 회사는 금융공학이었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투기에 도덕적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은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거죠. 낮은 금리, 신용 팽창, 그리고 21세기 버전인 양적 완화. 현금에 접근하기 쉬울수록 믿음은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일단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혁신조차 필요 없어요. 오직 모멘텀만 있으면 됩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됐죠.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주 데이트레이딩에 뛰어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이 광기에 기름을 부었죠. 애널리스트들은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 트래픽이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3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가치의 80%를 잃었죠. 아이러니한 건 인터넷은 정말 혁명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꿨죠. 단지 사람들이 그것에 지불했던 가격이 아니었을 뿐. 그 다음은 금융 환상의 걸작, 주택 버블이 찾아왔습니다. 내 집 마련은 신성한 꿈이었고 위험은 분산되었다고 믿었으며 월스트리트부터 동네 미용실까지 모두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관론 밑에는 부채로 만들어진 거대한 젠가 타워가 있었죠. 주택저당증권, 신용부도 스와프 같은 알아듣기도 힘든 파생상품들이 종이 위에 종이를 쌓아 올렸고 결국 아무도 그 진짜 가치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2008년 이 타워가 무너지자 전 세계 GDP가 4조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역사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이 또 반복된 겁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라.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버블은 단지 시장이 통제력을 잃는 현상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가 통제를 놓지 않으려는 현상이죠. 시스템이 무너질 때마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는 자신들을 위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을 씁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구제금융을 퍼붓고 모두가 이번엔 교훈을 얻었다고 맹세하죠. 하지만 엘리트들이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리스크는 보상받는다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그 뒷감당을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버블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이죠. 암호화폐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시스템에 대한 반항, 즉 탈중앙화 대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돈이 밀려 들어오자마자
그것은 똑같은 낡은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IPO는 ICO로, 튤립은 토큰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존버, 다이아몬드 손, 가즈아 같은 슬로건은 새로웠지만 그 뒤에 숨은 심리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투기 열풍 중 가장 순수한 형태인 NFT가 등장했습니다. 돌멩이 그림 JPG 파일이 15억 원에 팔리고 픽셀 원숭이 그림이 35억 원에 팔렸습니다. 트위터 프로필 사진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되었죠. 사람들은 예술을 산 게 아니었어요. 환상 속 멤버십을 산 겁니다. 러그풀이라고 불리는 먹튀 사기가 속출했고 프로젝트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바닥 가격은 붕괴했고 거래량은 90% 이상 급감했죠. NFT 붐은 코드로 쓰인 남의 회사 버블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탐욕이 반복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권력은 학습한다는 거죠. 매번 붕괴 후 시스템은 다음 버블을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피하기 어렵게 진화합니다. 오늘날 버블은 튤립이나 JPEG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버블입니다. 제로금리 정책은 주식, 주택, 사모펀드, 심지어 미술품까지 모든 것에 값싼 돈을 펌프질했습니다. 2008년 이후 미 연준이 찍어낸 돈이 거의 9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 유동성은 어딘가로 가야만 했고 그 돈은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죠. 모두가 부유해진 것처럼 느꼈지만 그건 제로금리와 부풀려진 가치에 의존하는 종이 위부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공기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주식은 하락하고 부동산은 둔화되고 암호화폐는 증발했죠. 잠깐 현실이 그 틈을 비집고 고개를 내밀었지만 우리는 이내 다시 못 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블은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낙관론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연기금, 모든 스타트업, 모든 국채 포트폴리오는 결코 멈추지 않는 성장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성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무한정 복리로 증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재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경고 신호가 다시 깜빡이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기술주 가치는 붕괴 직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AI 붐은 이전의 모든 버블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술이 수조 달러짜리 환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역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콜옵션을 사느라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버블이 터지기 전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3가지 신호를 찾으세요. 첫째, 가격이 당신의 이해도보다 더 빨리 오를 때. 둘째, 전문가들이 당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리고 셋째, 당신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실리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냉혹한 진실은 버블은 수학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블은 현실에 더 이상 믿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 죽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다음 광풍을 좇는 것을 멈추세요. 이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가장 큰 버블은 비트코인도 기술주도 부동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버블은 바로 그것이 터지기 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경고해 줄 것이라는 환상 그 자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운율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